제17장 정화총성 7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17장 정화총성 7화. 다시 방각의 시간이 지나고 이거는 정화총성이 끼고 있는 동산 오솔길에 들어섰고, 이곳은 이미 정화총성의 무리가 지나갔기 때문에 현재 이건이 걷고 있는 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거는 호련히 나타나 천천히 걷고 있었고, 이 오솔길은 그냥 인적 드문 야산과도 같은 오솔길이라 매우 어두웠다. 때는 이미 자실을 지났기 때문에 그 어두움은 더욱 짙었는데, 터벅 터벅 터벅, 이거는 순간 자리에서 멈추어 섰고 그의 앞에는 거대한 나무가 서 있었다. 이 거대한 나무에는 각종 울긋불긋한 천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는데 아무래도 정화총성의 성화 대왕수 같았다. 녀석 별것을 다 아는군. 신강성에 내려오는 마교의 신앙을 본떠 만든 것인가. 정화요열성은 이 정화총성을 종교로도 발전시키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군. 성화라. 신녀이면서 정화총성의 성주이면서 이곳 서한혈사를 주도하기 위한 마녀라. 이거는 얼굴에 인상을 썼다. 여기 어딘가에 지하로 내려가는 문이 있을 것인데. 헉! 한나라 당시 한비자가 만들었다는 한수위 화진이란 말인가. 전설의 한수위 화진은 한나라 건립 당시 유방의 책사였던 한비자가 이 한수위 화진으로 항우의 강력한 군대를 사흘간 길을 잃게 만들어 결정적으로 항우가 실각했다는 전설이었다. 후후후후. 여기서 한수위 화진을 만나게 되었다니. 이는 이미 300년 전에 소실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튼 별것을 다 알고 있구나. 혹시 사마의 옆에서 잔머리를 굴리는 사마광요 사마천이라는 녀석이 이 절진을 재현한 것은 아니겠지. 이거는 한동안 거대한 나무를 쳐다보고 있었다. 이때 흡! 어서 들어가야겠구나. 저벅 저벅 저벅. 이거는 거대한 나무로 직진하였고 어찌된 영문인지 그의 걸음은 계속 걸었는데 거대한 나무는 가까워지지 않는다. 다만 이건의 반대편에서 이건을 볼 때 이건은 어두움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는데, 다시 나타난 이건은 어느 틈엔가 건물 안으로 들어와 있었고, 그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통하여 조금 서두르며 걷다가 어떤 일에 직감했는지 그냥 돌면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가운데로 뛰어내렸다. 지하는 제법 깊었는지 이건은 아래로 떨어져 내렸고 그는 순간 멈췄다. 그가 멈춘 곳은 지면과 불과 손바닥 한 뼘 높이에서 멈추게 되었고, 그는 다시 깃털이 공중에서 떨어져 내는 것과 같이 지면에 사뿐히 내려섰다. 얼마나 부드럽게 내려앉았는지 지면에 착지한 그의 발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고, 그는 다시 지면에서 손바닥 한 뼘 높이로 부양하였으며 다리를 구부리지 않은 채 뻣뻣이 서서 쏘아지며 날아갔다.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이건이 지나온 곳은 엄청난 규모의 석실이 질비하게 늘어섰다. 이 지하는 또 다른 정화총성처럼 여겨졌으니 그 규모가 상당하여 능히 일만의 사람이 이곳에서 기식할 수 있는 정도로 생각되었다. 도대체 이곳은 뭐하는 곳일까? 갑자기 이건에게 의문이 찾아왔고, 이건은 순간 멈추어 하나의 석실의 문을 열어보았다. 이곳은 약재 냄새가 가득하군. 그리고 다른 석실도 열어보았고, 이곳은 사람들이 단체 생활할 수 있는 숙소 같군. 규모로 본다면 한 30여 명이 들어가 생활할 수 있는 곳이군. 그럼 이거는 다시 공중으로 부양하여 조금 규모가 큰 철문을 열어보았다. 헛! 이런. 이거는 꽤 규모 같은 철문을 열고 대경했다. 그의 두 눈은 매우 커다랗게 되었는데, 이런 곳에서 악물들을 만들어내고 있었구나. 이건의 두 눈에 들어온 것은 여인의 무리였다. 그녀들은 어떤 대법이 시행되는 것 같았는데, 여인들은 두 눈을 감고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 있었으며 이 거대한 석실의 능이 가득 메울 만큼 연기가 자욱했는데, 연기는 정면 단상에 거대한 향로에서 젖은 나무에 불을 피우는 것처럼 연기가 풀풀 나오고 있었다. 허허, 이런. 저것은 요원대를 재련하는 것이구나. 이건의 두 눈에는 다소 놀란 눈이었지만 금세 그만이 되어 황금빛을 비추고 있었는데, 감히 어떤 놈이냐? 그곳은 요원 무장실인데 그곳을 열어보고 지랄이냐. 이거는 뒤를 돌아보았고 출입문 밖에 두 명의 무사가 서 있었다. 물론 약간의 거리가 있었고 그들은 이건을 보며 대경하였다. 이건의 두 눈에 황금빛으로 불타고 있었고 딱 봐도 일반인의 모습이 아니었기에. 3회, 이번이 마지막이야. 저는 사염케 할 이야기가 없어요. 매우 거대한 석실은 죄인을 가두는 뇌옥으로 여러 고문 도구가 있었고
매우 음습하였지만 한쪽에는 거대한 화롯불이 불타고 있어서 음습한 곳이 조금은 온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 불빛으로 인하여 두 사람의 남녀가 한눈에 들어왔지만 남자는 한 손은 뒷짐을 지었고 다른 한 손은 없는지 팔은 아무 힘없는 옷이 흔들리고 있었다. 이런 여인의 모습을 보라.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그녀는 몇 날인지 모르지만 이곳에서 꽤 오랫동안 갇혀서 못된 짓을 당했는지 얼굴이 매우 수척했고 머리를 헝클어져 있었으며 그녀는 쇠사슬에 매여 있어서 두 손과 두 발이 자유롭지 못했다. 그리고 여인의 얼굴 몸은 고문의 흔적이 있었고 입술은 고문에 의해 찢어졌는지 마른 핏자국 흔적이 있었으니 3회 우리는 화산 매화원에서 어릴 때 좋은 추억이 있지 않나. 너도 기억하지? 나는 8살짜리 내 모습을 처음 보았지. 너는 언제나 명랑했고 아름다웠다. 그리고 자라면서 너는 조금 남자다웠지. 때로는 남자보다 더욱 남자 같아서 사람들은 너의 벼로를 냉매화라고 하였잖아. 허허, 냉매화 이화련이란 말인가? 지금 이 음습하고 침침한 뇌역에 갇힌 것이 바로 화산파 장문인의 무남동녀인 냉매화란 말인가? 그렇다면 외파리는 지난 무림대회에서 귀국천의 소곡주에게 팔을 잃은 왕재수, 현재 정화총성의 오행검수 중 하나인 그 왕재수가 맞더란 말인가? 3회야, 나는 어린 너를 처음 볼 때 마음에 결정했지. 나중에 그리고 내가 성인이 되면 꼭 혼례할 것이라 말이야. 또한 넌 잠시 과거를 생각해보렴. 너는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많은 기다림을 해줬고 너에게 최선을 다했는지 말이야. 왕재수는 간절하며 치근한 말로 이화련에게 애원하였다. 이런 왕재수를 힘없는 눈으로 보고 있는 이화련은 그동안 모진 고문으로 힘없는 눈빛이 되어 왕재수를 보는 것인지 아니면 그의 말에 측은지심으로 쳐다보는 것인지 모를 지경이었다. 그러지 말고 말해보아라. 내가 만약에 나를 승낙한다면 나는 당장 군주에게 가서 너를 석방하도록 요구할 것이야. 만약에 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당장 데리고 도망할 것이다. 사형, 내가 사형께 죄를 짓는 것 같군요. 지난날 나는 어릴 때 한동안 정말 사형과 내가 반드시 혼례를 치를 것으로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사형께 이야기했어요. 나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사형도 아시잖아요. 이러한 마음으로 사형과 혼례를 치르는 것은 사형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요. 결국 나는 가정을 지키지 못할 것이에요. 난 지금도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으니 말이에요. 3회. 너무하구나. 저는 비록 이곳에서 그분을 뵙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여도 만족해요. 태어나서 어떤 사람을 참 사랑했고 그 사람을 늘 그렸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만족해요. 참으로 비참하구나. 이화련은 왕재수를 보며 눈물이 흘러나왔으니 현재 이화련은 매우 수척한 얼굴이었고 그녀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수십 년간 자신만 바로 보았던 왕재수라는 것을 알기에 그녀는 거절하며 상대가 어떤 고통에 겪을 것이란 사실을 그녀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이화련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또한 왕재수는 고통에 못 견뎌 고개를 떨군다. 한편 지하 대전으로 들어온 이건은 넌 누구인가? 사람이냐? 아니면 도깨비냐? 이건은 자신에게 소리친 인물을 향해 고개를 돌렸고 그의 두 눈은 황금색 불이 불타고 있었다. 상대가 이건의 눈을 본다면 당연히 일반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의 두 눈으로 일순간 두려움에 놓일 만했으니 그의 두 눈은 색깔만 황금색일 뿐 무섭게 불타고 있는 듯한 모양이었다. 너 감히 대정화총성의 본성에 들어왔다면 신분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구나. 도대체 너는 이곳이 어디라고 이곳에 들어온 것이냐? 이건을 향해 이야기는 하는 두 명의 무사는 조금 주눅이 들었고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지만 그래도 고개를 치켜들고 조금 당당하게 이건을 쏘아보며 말했다. 나는 나다. 허허, 나는 나다. 이런 벌거숭이를 봤나? 너는 이 정화총성의 본성에 들어왔다는 것이 우선 매우 큰 잘못이고 또한 너는 우리 정화총성의 금기인 요원무장실을 열어보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유 불문하고 직결로 죽어야 한다. 이는 정화총성의 성주이신 연예군주님의 지엄한 명령이며 곧 우리 정화총성의 율법이기도 하지. 후후후후. 이거는 상대의 말에 다만 미소를 짓게 지었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지원의 매거진은 신무협 소설과 더 많은 부동산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